얼마 전 법정 관리를 신청한 전주 신성여객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회사 대표의 횡령 혐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전 의원과 일부 당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신당행을 선언했습니다. 도내에서도 새정연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진학지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시 최저학력 미달 사태가 속출하면서 중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찰이 전주 신성여객에 대해 회사 돈을 횡령한 의혹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성여객은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며 법정 관리를 신청한 회사여서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 악화 책임을 둘러싼 파장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신성여객 회장 A씨가 회사 돈을 횡령해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9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돈이 회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장 A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액수는 최소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회장의 아들이자 전 사장이었던 B씨가 수년간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실제 업무는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회장의 계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회장과 아들인 전 사장, 전 상무 등 3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현재 아닙니다. 이에 대해 신성여객 측은 회장 계좌로 들어간 돈은 회사 수입이 아닌 개인의 임대 수입이며 회장의 아들 역시 결제 등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경찰에 가서 조사 다 받았어요. 횡령을 안 했는데 무슨 횡령입니까? 그건 남는 것이 있어야 뭐 그런 것도 하지. 적자가 나는 회사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전주시 보조금을 받아온 신성여객이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한 상황에서 횡령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야권 분열 조짐과 함께 새정연 탈당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29 재보선에서 무소속 정동영 의원을 도와 당직이 정지된 조배숙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지자 3,100명도 조 전 의원과 함께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전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정권 창출의 의지도 능력도 없는 불임 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출마하겠다며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연의 집단 탈당은 앞서 지난 8월 남원과 순창에서 100여 명이 탈당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다 규모도 커졌습니다. 이에 앞서 유성엽 도당위원장은 당의 조직 당무 감사를 거부하고 통합신당 추진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해 사실상 새정연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초입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도당 역시 4분 오열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정배 의원은 호남 정치권에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당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이라면 널리 함께 하려고 많은 분들을 아주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정연 중앙당의 파열음이 거세지면서 전북 정치권은 새정연 주류와 신당 추종 세력 그리고 또 다른 비주류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해 환경단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성명을 통해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전주 하수처리장 증설이나 가축 분뇨 처리 50% 확대 등은 예산 계획이 불확실한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결과로서 새만금호의 담수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해수 유통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 환경청이 전북대병원 부지로 유보 결정한 백석제와 다른 2곳 등 모두 3개 지역을 놓고
최종 후보 지역을 선정한 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다시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추진 과정은 전북대 병원 측과 함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지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 후보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연간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막대한 자금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는데 수익금 중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비율은 0.1%도 안 됩니다.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귀금속과 구두, 핸드백, 고급 의류 등을 판매하는 롯데백화점 전주점. 백화점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환원한 금액은 매출의 0.018%. 연간 순수익이 50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달랑 6천만 원을 지역에 내놓은 겁니다. 사실 이제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는 이게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가감합니다, 저희가. 롯데백화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북에 대한 특별한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지역 환원에 무관심하기는 대형마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대 대형마트 가운데 홈플러스의 지역사회 환원율은 0.017%로 롯데백화점보다 상생 의지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롯데마트가 0.066%로 조금 많은 금액을 지역에 환원했고 이마트가 0.116%로 매출의 1000분의 1 이상을 지역에 환원해 그래도 나은 편에 속합니다. 지난 3, 4분기 지역 환원 금액은 8천만 원 수준으로 매출액의 10,000분의 3 정도인데요. 수년째 그 개선이 되지 않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액은 무려 1조 원. 지역의 자금을 거의 다 쓸어가다시피 하지만 지역사회와의 공존 공생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까다로웠다는 평가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수시에서 요구하는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 수험생들이 속출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과 진학 지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 한 고등학교의 입시 지원실. 대입 정시 지원을 앞두고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상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지원자의 절반에 이르다 보니 정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수능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실제 성적 하락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도내 학생들이 비교적 좋은 성적을 냈던 국어와 영어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 탈락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영어 때문에 최저를 못 맞췄으니까 그게 또 많이 아쉬웠어요. 수시를 많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시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시 지원 인원이 많아지고 중상위권 대학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특히 상대적으로 상위권인 재수생의 비율이 최근 3년 새 최고치로 높아지면서 재학생들의 연쇄적인 하향 안정 지원 추세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이과 상위권 재수생들이 많이 수능에 응시하는 현상을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형태거든요. 상대적으로 등급이 조금 밀리는, 재학생들이 밀리는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수능에 재수생 강세 현상까지 겹쳤다지만 도내 학생들의 성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의 요람, 지방행정연수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2년 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연수원은 이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요. 지방행정연수원의 어제와 오늘을 강동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지방행정연수원의 역사는 지난 1965년 서울 쌍문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각 도마다 설치된 지방공무원 훈련소가 빈약한 재정 탓에 내실 있는 교육이 어렵자 중앙정부가 이를 도맡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50년을 이어오기까지 27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전문 과정을 수료했고 특히 지자체 업무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위상 향상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교육기간 동안에 실내에서 강의를 통해서 관광과 탄소산업을 또 알았고 또 타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몽골과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도 진행하고 있을 만큼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지방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해서
대한민국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명품 교육관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반세기 동안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며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한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의 수출 품목 다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올해 국내 기업의 수출은 9,72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업종 대신 화장품과 음식, 문화 콘텐츠의 수출 증가와 중소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역시 자동차 조선 등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내거나 연탄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신청은 내년 1월까지를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등유 바우처나 연탄 쿠폰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지난 마이산 케이블카 추진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녹색평화연대는 경관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이 주민들과 소통 없이 사업 타당성 용역부터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타당성 용역이 자치단체의 의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의회 타당성 용역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지역 축산물의 유통과 강천산 관광을 연계하기 위해 축산진흥센터를 건립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종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축산진흥센터가 최근 실시 설계를 마치고 주민 설명회를 거친 뒤 이달 안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축산진흥센터는 순창 고추장 마을과 강천산 도립공원에서 가까운 팔덕면에 건립되며 정육 판매장과 가공공장, 셀프 식당 등이 입주해 지역 축산물 가공과 함께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순창은 명품 축산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하면서 주변 관광지의 연계에 관광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며 6차 산업화할 계획입니다. 완주군 구이면 모악 호수마을이 전원주택단지로 인기를 끌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된 호수마을 160필지 가운데 90% 이상이 타지역 주민으로 완주군 내 인구 유입으로 이어졌으며 마을 주민들이 모악산 로컬푸드 판매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농산물 판매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11개 읍면사무소에서 마을 변호사 법률 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월요일에 진행하는 마을 변호사 상담은 주민들이 토지와 상속 등 생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남원시가 오는 9일까지 시청 강당에서 여러 지자체의 조례를 접할 수 있는 100대 좋은 조례를 전시합니다. 이번 100대 좋은 조례 전시회는 지방자치 정책 전당대회에서 선정된 것으로 남원시의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조례와 광주광역시의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등 선도적이고 우수한 시군구의 조례가 소개됩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임실의 한 야산에서 멸종위기 2급 동물인 삭 한 마리가 덫에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살은 몸 길이 60cm가량으로 119 구조대는 살을 안전하게 구조해 전북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인계했습니다. 잦은 비로 곶감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피해 대책이 막막합니다. 전국적인 곶감 주산지인 완주 지역에서는 최근 잇따른 비로 곶감이 마르지 않고 물러 터지면서 650여 농가에서 100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해보상 품목이 아니어서 직접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완주군은 내년 예산으로 곶감 건조시설을 보완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독감 예방 무료 접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지난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임신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독감 무료 접종의 수혜자가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7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인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이며 접종시설을 보건소에서 200개 병의원으로 확대하면서 접종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사법시험 존치 연장 방침에 도내 로스쿨 학생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은 시험과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의결한 데 이어 오늘까지 집단 자퇴서를 대학원 측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내 사립학교에서 공동전형을 통해 교사를 선발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재단 15곳에서 수학 9명, 영어 7명, 국어 6명 등 12개 과목 중등교사 39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공동전형을 통해 다음 달 16일 1차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원서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학교 법인에서 접수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법인별 일정에 따라 시험과 채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탄소 산업에 특화된 창업 보육센터가 효성 전주공장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탄소 특화 창업 보육센터는 오는 2017년까지 1000명의 탄소 관련 창업가를 양성해 탄소 관련 중소기업 20개를 센터에 입주시켜 기술과 마케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북대학교 글로벌 유학생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대 글로벌 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전북 지역 선도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입국 절차부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졸업 후 취업까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도내에는 현재 3천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시립무용단이 모레 예술의 전당 분관 준공연장에서 창작무용국 별주부를 공연합니다. 잉카 안데스 민속음악 그룹인 가우사이의 초청 공연이 모레 부안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의 크리스마스 공연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주대학교는 오는 12일까지 스타센터에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특별 초대전을 엽니다. 무주 최북미술관은 올해 한 해 동안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 결과물을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전시합니다. 전라북도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청사내에 로컬푸드 체험 판매장을 개설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북 지역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대회가 오늘 전주 르윈호텔에서 있습니다. 남원시는 오늘 스위트호텔에서 춘향제 개선 발전을 위한 열린 시민 포럼을 개최합니다. 전북교육청이 대입 정시 모집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진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전북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을 방문과 우편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아침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에는 맑고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1도 등 9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